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본격적인 배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전북 김제의 목재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노인을 구하려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용 10달 만에 순직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진 대가로 공무원들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본인과 관련한 수사 문건을 미리 입수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4곳은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15%는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아예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브닝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한일 관계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대승적 결단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제시를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큰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가 잠시 뒤 마감돼서 내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당대표 후보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가 다시 맞붙는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안철수, 황교안 후보 사이에서 연대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집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유 씨의 소변과 모발을 통한 검사에서는 프로포폴을 포함해 대마와 코카인과 또 케타민 등 모두 4가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공해상 전략무기 시험을 미국이 격추한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